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표현은 좀입니다. 좀은 여러분 말하기 할 때 진짜 많이 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실 조금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조금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많이 아픈 거 아니고 그냥 조금, 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어떻게? 별건 아니고. 날씨가 갑자기 이러네? 비가 좀 늦었죠? 아니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정말 자주 쓰는 뜻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뭔가 하세요 요청할 때 그때 좀을 많이 써요. 그때는 조금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부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으세요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 으세요하고 좀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많이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들었을 때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요, 여기요, 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좀을 사용해서 여기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이 으세요 문법하고 좀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 조금 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뭐 해주세요, 으세요, 부탁할 때 좀 하고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아,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방 좀 들어줘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을 빼고 가방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부탁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뭔가 명령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하고 부탁하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것이 더 들을 때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 아저씨, 예. 저 그것 좀 빌려주실래요? 이거요?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저 유은호입니다. 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표현은 약간입니다. 약간은 뭐 그렇게 엄청 많거나 엄청 심한 거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니면 좀 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도 조금이나 좀 대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살짝 돈 것 같은데 난 요즘 네가 약간 부럽다. 그런데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써요. 우리 어떤 뜻을 전달할 때 중립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중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럼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간은 이 중립의 의미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옷을 입어봤습니다. 직원이 손님 어떠세요? 사이즈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커요. 그때 조금 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약간을 사용해서 약간 큰데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더 큰 사이즈 입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옷이 조금 큰 게 뭐 엄청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께서 지금 저녁을 만들고 계세요.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맛이 어떤지 저에게 먹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때? 한번 먹어봐. 해서 먹어봤는데 조금 싱거워요. 그때 그냥 조금 싱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약간 싱거워요. 소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생겼죠? 약간 도톰해 보이네. 신기하다. 아유, 이거 소주잔 잡기인데 약간 기울여서 내가 얼만큼 따랐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좀 많을 때는 살짝 위로 올려준다. 그러면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표현은 딱히입니다. 이 딱히는 말하기 할 때 진짜 많이 쓰는데요. 뭔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때, 콕 집어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가 저녁 살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 음식, 이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딱히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는 뭔가 콕 집어서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특별히 선호하는 부위 같은 거 딱히 없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진짜 유명해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도 갔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해요. 엄청 맛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딱히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딱히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딱 표현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히 맛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숙사 생활 어때요? 학교 기숙사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문제예요. 이거 불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생각했을 때 뭐 괜찮아. 그러면 그때 딱히 불만 없어요. 딱히 불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불만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이 표현은 뭔가 관심이 많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진짜 괜찮습니다. 저 딱히 할 일도 없어요. 얼른 들어가. 괜히 여기 온다고 시간 낭비만 하고. 얼른. 넌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어? 딱히? 그래서 이 딱히는 딱히 뭐뭐가 없어, 딱히 뭐 잘 모르겠어 이런 표현하고 주로 같이 씁니다. 왜? 연애하고 싶어졌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 어때요? 이해가 돼요? 더 많이 따라할 수 있는 예문하고 설명은 제가 페이트리온에 좀 더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